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정기총회가 하루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류영모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정기총회에선 김은경 목사가 장로교단 사상 최초의 여성 총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선교계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 방법으로 인터넷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재난긴급대책본부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6회 정기총회에서 류영모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총회는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1,500여 총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교단 중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교단의 정기총회는 무엇보다 단연 방역이 화두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제106회 정기총회를 한소망교회 대성전 한 장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무려 1,500명 가까운 총대들이 참석했지만 모두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PCR 검사 음성 결과도 확인하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총회 관계자는 앞서 류영모 부총회장과 황희 문체부 장관이 만나 총회 개최에 관련해 논의한 결과 방역 조치만 철저히 준수한다면 한 곳에서의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총회장직은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총회 헌법에 따라 105회기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이날 신임 총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류 신임 총회장은 쉬운 길보다 올바른 길을 가는 총회, 교단의 품격과 위상을 지키는 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 7개월을 견디며 취임하는 총회장에게 기대와 요구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9,300여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돌아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은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와 충청노회 정헌교 목사가 입후보한 가운데 이순창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안양노회 이월식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많은 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작은 물로도 생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희 자랑스러운 PCK 우리 교단을 위하여서 헌신자로 살아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회에서는 주요 위원회의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이어졌습니다. 통합총회는 명성교회발 세습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용인하는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한 기독시민단체는 통합총회가 특정 교회를 위한 개정안 상정으로 헌법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며 교회 세습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총회 장소 밖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총회 사무총장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이 통과됐고 이단 규정 청원, 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하루 일정으로 축소됨에 따라 총회 상임부 상임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부터 3일간 총회 본부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류영모 총회장을 비롯한 신임원단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106회기 사업 구상을 밝힙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차 정기총회에선 장로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는 직전회기 부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으로 선임되는 교단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이어서 전화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차 정기총회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첫째 날 진행된 임원 선거에선 신임 총회장의 기장교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회장인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은경 신임 총회장은 직전회기 부총회장이 차기 총회장으로 되는 기장교단의 전통에 따라 총대들의 만장일치를 얻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 총회장은 장로교단 사상 최초의 여성 총회장이기도 합니다. 김은경 신임 총회장은 모든 문제의 정답인 하나님만 의지해 총회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제주 성례교회 강현홍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전 나눔의 교회 이규철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저는 모든 겸손함, 그리고 발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내고자 합니다. 총회 둘째 날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또한 정기총회 주제였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란 주제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확인하며 결의를 다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청주제일교회를 거점으로 청주에 있는 4개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총대 참석자 전원은 총회 참석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나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장 정기총회는 29일 오후 5시경 폐막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선교계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가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선교와 전도 활동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선교 방법으로 온라인 공간을 선교지로 삼는 인터넷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8년 말부터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39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엔 전 세계 인구 3명 중 2명인 53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선교는 필수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선교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포괄적인 활동 개념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복음 콘텐츠 제공, 온라인 성경 공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엔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IT 기술과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적극 활용되면서 다양한 선교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1:1 양육, 여러 개 언어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선교사들이 직접 이걸 오픈을 하고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쉽게 그걸 모니터를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또 기능들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블로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어 블로그도 합니다. 그리고 우즈벡 블로그도 합니다. 블로그를 쓰고요. 버튼을 딱 클릭하면요. 영어로 쫙 번역이 됩니다. 선교사들은 인터넷 선교가 이슬람권 국가처럼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곳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동일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국경 없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구도자와 비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아랍권에 성경을 보급하고 제자화하는 라스트콜 사역을 진행 중인 허드슨 선교사는 예멘에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복음 광고를 본 400명이 성경에 관해 질문했으며 200명은 PDF 성경 파일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슬람 국가 대원 출신 남성은 페이스북으로 복음을 접하고 최근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공간과 언어까지 초월하는 인터넷 선교. 선교지에 직접 가거나 대면이 어려워도 복음 콘텐츠 공유부터 온라인 기도회, 1인 미디어 활용 등 복음의 확장을 위한 다방면의 시도가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예수교대한 선교교회 재난긴급대책본부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금으로 마련된 의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예성 이상문 총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출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교총TV를 통해 공개된 평등법 관련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한교총 측은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움직임은 전국교회 공유 캠페인 형태를 띠며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 시민총회장에 꿈너머 꿈교회 김원수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예장외신 제106회 정기총회 및 이 취임식에서 김 목사는 총회 내 유능한 인물들을 발굴해 주를 위해 일하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부총회장엔 양덕신 목사와 임예성 목사가, 총무엔 김봉래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예장외신 106회기 총회는 주요 일정으로 임원 워크숍, 3.1절 기도회 및 연합성회, 선교사 대회 등을 개최해 교단의 내실을 다지고 선교 사역에 힘쓸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28일 아침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사일의 종류나 고도 등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개천절과 한글날로 인해 2주 연속 연휴를 맞게 된 것과 관련해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특히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예정된 지역의 축제나 행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축제와 행사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89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에서 4천억 원대의 분양 매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 판교 SK뷰 테라스의 분양 매출 원가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안팎으로 예상해 분양 매출이 약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대장동에서 시행하는 5개 아파트 연립주택 사업에서 모두 4,500여억 원의 분양 매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28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 침해와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여야는 28일 예고했던 본회의는 오후에 개의해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 즉 매각하라는 첫 국내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간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서울 도심에 드론 택시가 오갈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 전용 하늘길이 놓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서비스 운용 전략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영 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운용 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용 시나리오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에서 주유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전국 주유소 연합은 영국 전역 주유소 8천여 곳 중 5,500곳이 기름이 바닥난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에선 연료 등을 운반할 트럭 운전사가 10만 명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운전사가 일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군인을 투입해 연료를 운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78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샷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로 지난 23일 미 당국이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4일 만에 공개 접종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보건당국이 지정한 부스터샷 대상 지정자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미국이 음속보다 5배 빠른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대기권 상층부를 음속의 5배 이상, 시간당 약 6,200km로 비행하는 무기를 뜻합니다. 미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성명을 내고 지난주 공군과 시행한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음속 이하의 미사일보다 표적을 훨씬 더 빨리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남미 시청자들까지 매료시켰습니다. 중남미 현지 언론들은 계속해서 오징어 게임 관련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SNS상에서는 관련 패러디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거액의 채무 등에 시달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최고 경영 책임자 테드 서렌도스도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열풍을 예찬하며 역대 최고 흥행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빈곤 퇴치와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6대6 글로벌 자선 콘서트에서 1조 3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26일 방탄소년단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뉴욕 센트럴파크와 파리 에펠탑 등 6대6에서 24시간 열린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가 기부금과 코로나19 백신 지원, 나무 식재 등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이상의 모금과 기부 공약을 확보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남부와 충청은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20에서 80mm, 남부와 제주는 10에서 50mm입니다.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토요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창원 27도, 제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선교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시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선교인데요. 위기가 기회란 말처럼 새로운 선교 시도로 생생한 선교 현장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